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모래폭풍, 40도 넘는 극한의 더위의 나라 사우디. 여기에서 농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혀를 내두르고 포기한 사업을 한국 기업이 성공시켜 사우디를 포함 모든 중동 국가들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아라심이라고 합니다. UAE 농업혁신센터의 선임 매니저입니다. 태양이 제 사무실 창문을 깨 부술듯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 바깥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살아남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척박한 사막에서 실패한 농업 프로젝트 보고서들이었죠. 수염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서 온 다양한 기술들을 시도해봤죠. 모두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더위, 부족한 물, 끊임없는 모래폭풍 앞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라심 씨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전통 의상을 바로 정돈하고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창가 근처에 서 있다가 나오니 에어컨 바람이 좋게 느껴지더군요. 이번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의 사무실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푸른 농장들의 큰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 사진들은 사우디에서 찍은 게 아니었어요. 풍부한 비와 기름진 토양이 있는 곳들이었죠. 우리 고향과는 전혀 다른 곳들이었습니다. 라시드 앙께 국장님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해. 우리의 비전 2030 계획은 식량 안보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요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혁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들어왔었죠.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서 그들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평가하게 하려고 해. 제 입이 거의 떡 벌어질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표정을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장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사막 농업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후는 우리와 전혀 다르고요. 국장님이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셨어요. 미국인들은 우리를 실망시켰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폴더를 열어보니 이상한 수직 타워와 유리 건물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교실보다 작은 컨테이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8% 적은 물을 사용해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기술이 극한 환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일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조차도.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로 유명하지 농업으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와 적당한 온도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타는 듯한 열기와 거의 물이 없었죠. 그날 저녁 제 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정책 코디네이터인 하산 알-리아는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산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관점 말이에요. 저는 그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농업 문제에 20년 동안 일하면서 화려한 기술이 우리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주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날 밤 집에서 한국 회사의 브로셔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물에서 빛까지 모든 것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농업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모두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종이는 50도의 열기와 모래폭풍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없었죠. 폴더를 옆에 놓고 창 밖으로 두바이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막을 높은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 현대적인 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들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그들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답을 찾는 곳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한 세대만의 가난에서 번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 의심이 희망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전의 다른 것들처럼 실패할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저는 믿지 않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도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세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보러 가는 여행 말이죠.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이 마지못한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마이너스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요. 긴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였습니다. 공기는 고향보다 더 시원하고 덜 건조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공항은 깨끗했고 세련된 디자인과 기술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효율적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산이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저는 재빨리 제 인상을 감췄어요. 멋진 건물들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김민우 씨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어두운 정장을 입고 깔끔한 짧은 머리와 현대적인 안경 뒤로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여드리기 위한 전체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행 후에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푸른 산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잘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바이의 신중한 설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만 여기서는 산들과 나무들이 우리의 사막 전경을 대신하고 있었죠. 당신 나라는 푸른 공간이 정말 많네요. 저는 민우 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좋은 재배 조건이 있죠. 어떻게 우리의 사막 환경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우 씨는 제 직접적인 질문에 불쾌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의 기후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에 비해 농지가 매우 적어요. 우리는 더 적은 공간과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식량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했죠. 때로는 제한이 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법이에요. 그의 대답은 사려 깊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몇몇 나무와 산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극한 조건에서의 생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롯데타워는 저도 모르게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냉각 시스템을 살펴보며 비슷한 디자인이 우리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높은 건물들은 농장이 아니었죠.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스마트팜 연구시설로 향하고 있었어요. 시설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이유였어요.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UAE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될 거였습니다. 시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그저 몇 개의 큰 온실 건물들과 몇 개의 컨테이너 구조물들 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온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움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식물들이 흙없이 높은 수직 타워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위에서는 색깔 있는 빛이 비치고 있었고 물은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조심스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어요. 너무 습하지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았죠. 컴퓨터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작은 로봇들이 식물타워 사이를 이동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민우 씨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수직 농장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8%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물은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순환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죠. 저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당신 시스템은 몇 시간 만에 과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민우 씨가 대답하며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농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는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배송 상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좁은 공간에 압축된 전체 농장이었죠. 식물들이 분홍빛, 보라색 조명 아래 층층이 쌓인 선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두꺼운 단열재와 첨단 냉각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매월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야채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민우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극지방의 추위부터 극심한 더위까지 어떤 기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모든 부분의 세심한 공학 설계, 백업 시스템, 재료의 품질까지요.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시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제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진지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사는 명백히 감명받은 듯 수십 개의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하고 있었죠. 제 마음의 일부는 이것이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푸른 나라에서 설계된 어떤 것도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인상적이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과 우리의 극단적인 사막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많은 시설을 보고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할 예정이었어요. 사우디에 이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에 도전하고 어떤 약점이라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던 거죠. 만약 이 시스템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험이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이 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또한 처음으로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해 호기심도 느끼고 있었죠. 저는 완전한 불신에서 조심스러운 고려로 넘어가는 문턱을 건넌 것 같았어요.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문 3개월 후 저는 UAE 사막에 서서 우리 테스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끝없는 황금빛 모래 앞에서 이상하게 보이고 있었죠. 태양은 공기가 아른거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늘이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실제로 작동할까요? 민우 씨가 가까이에 서서 태블릿으로 마지막 설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죠. 이제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죠.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가 최종 작동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컨테이너가 윙윙거리며 살아나고 있었어요. 내부의 불빛이 켜지고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들은 온도, 습도, 수위, 식물 건강 등 모든 것을 측정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지붕 위의 작은 태양 전지판들이 사막의 태양을 받기 위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즉각적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 화면의 숫자들을 지켜보는 동안 시스템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주 동안 모든 것이 예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은 바깥의 잔인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재배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는 첫 모종을 심었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 그리고 허브들이었죠. 그것들은 특별한 재배 조명 아래에서 싹을 틔우고 작은 초록 잎들이 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도착해서 밤새 쌓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문제점을 찾고 있었고 거의 찾아내길 바라고 있었죠. 그러면 제 처음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식물들은 꾸준히 자라고 있었어요. 물 재활용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 재앙이 닥쳤어요. 제가 모니터링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설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과열되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급히 들어왔는데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태양 전지판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온도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만약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였습니다. 식물들, 장비들, 그리고 몇 달간의 작업까지요.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내가 계속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저는 민우 씨에게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시스템은 실제 사막 환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논쟁하는 대신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전지파는 당장 냉각과 반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포기하는 대신 민우 씨는 우리 엔지니어들과 그의 한국팀을 모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거의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양 전지판에 특별한 반사 커버를 설치해서 여분의 열을 튕겨내게 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미세한 안개를 분사하는 비상냉각 시스템도 추가했죠. 언어 차이와 끔찍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면서 팀 간의 조율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번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봤으니까요. 작은 식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을 지켜봤고요. 우리가 온도를 제어하게 된 바로 그때 자연은 또 다른 도전을 보내왔어요. 지평선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나타났죠. 소용돌이치는 주황색 먼지벽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크기의 모래폭풍에 대해 시스템을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요. 민우 씨가 눈에 걱정이 묻어나며 인정했어요.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모든 외부 구성 요소를 보호하고 통풍구를 밀봉하고 센서를 덮고 있었죠. 한국팀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휘를 맡아 그들에게 사막 폭풍에 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모든 구멍을 밀봉하세요. 백업 전원을 다시 확인하세요. 하늘이 먼지로 어두워지는 동안 저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자 그것은 마치 으르렁거리는 괴물 안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모래가 벽을 때리고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의 가시성은 거의 제로가 됐어요. 우리는 제어실에 모여서 긴장하며 시스템 수치를 지켜보고 있었죠. 만약 모래가 잘못된 곳에 들어가거나 전원이 완전히 끊기면 모든 것이 죽게 될 거였어요. 주 전원이 끊겼을 때 백업 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는 폭풍의 힘에 삐걱거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준비가 충분했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민우 씨가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였어요.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작은 조정을 하고 있었죠. 그는 마치 자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보일 헌신과 같은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어요. 아침이 오고 폭풍이 지나가자 우리는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스마트팜은 모래로 덮여 있었고 한쪽은 거의 파묻혀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안을 확인했을 때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식물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보라색 조명 아래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내부 환경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룬 밤 후 얼굴에 피로가 역력한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팀의 전문 지식이 프로젝트를 구했어요. 사막 환경에 대한 당신들의 지식 없이는 우리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한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개선되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조정된 우리의 기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한국의 혁신과 UAE의 경험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폭풍 후의 현장에 서서 건강한 초록 식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극한의 시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기술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역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제 가정들, 제 믿음들, 변화에 대한 제 저항이요. 우리가 함께 태양 전지판에서 모래를 청소하면서 저는 진짜 도전은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변화가 필요했던 제 다친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사막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은 수확하는 날이었죠. 저는 컨테이너 내부의 시원한 공간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사방이 초록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상추 잎은 아삭하고 완벽했어요. 토마토는 무겁고 빨갛게 덩굴에 매달려 있었고요. 허브들은 신선한 향기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서 음식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은 공간에 몰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적 같은 농장을 사진 찍으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고 있었죠. 민우 씨는 수학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식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채소를 부드럽게 수확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보였지만 자랑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었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실 대표자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놀라움에 눈이 커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국에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열정적인 대답에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며 한때 저는 쓸모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물 재활용 시스템, 특별한 냉각 기술, AI가 각 식물 유형에 맞게 재배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이 시스템들과 함께 일한 후에는 말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차리고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이 기술을 비현실적이고 실패할 운명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저는 그 기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떠난 후 민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마치 직접 설계한 것처럼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의 첫 미팅에서 제가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였는지 기억하며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어요. 저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만든 것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냥 제 나라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UAE의 전문 지식으로 개선된 한국 기술이에요. 모래폭풍 이후 당신 팀이 개발한 냉각 솔루션은 우리의 모든 새로운 디자인에 통합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죠. 정부는 에미리트 전역에 20개의 스마트팜을 더 건설하길 원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행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계획회의에서 저는 한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다른 관리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 기술이 우리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죠. 그들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돈을 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컨테이너들에 우리의 식량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 고위 관리가 열띤 회의 중에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들은 여러 해에 걸쳐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그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확고하게 반대편에 서 있었죠. 저도 같은 의심을 가졌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모래폭풍, 정전, 그리고 어떤 기존 농장도 죽일 수 있는 온도를 견디는 것을 지켜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엔지니어들이 원래 디자인을 우리 환경에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사는 물 절약과 생산 능력에 관한 사실로 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사우디의 비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식량을 재배하는 사우디, 기본적인 필수품을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사우디였죠. 부처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어요. 몇 주 안에 전국적으로 건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 새로운 현장은 우리가 테스트 농장에서 배운 교훈을 통합하고 있었어요. 각각은 한국의 혁신과 사우디의 실용적 지식의 혼합을 대표하고 있었죠. 긴 계획 세션 후 어느 저녁 민우 씨와 저는 원래 스마트팜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우리 주변의 사막 모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농장 안에서는 초록색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바깥의 혹독한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민우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전혀요. 저는 당신의 기술이 몇 주 안에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여기서 작동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나열한 보고서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번성하는 농장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멀리 새로운 시설의 건설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한국은 제안이 종종 최고의 혁신을 만든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줬어요.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또 다른 스마트팜의 건설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기초 공사 주변에서 움직이며 전문 컨테이너의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죠. 곧 이 농장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서
이전에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던 곳에서 음식을 재배하게 될 거였어요. 저는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제 보상은 단지 직업적 성공이나 국가적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제한된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였어요. 이제 저는 한때 장애물만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사막 풍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완전한 회의론자에서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던 사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했죠. 차이를 장벽으로 보던 사람에서 그것들을 강점으로 보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는 우리가 단 6개월 만에 이룬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음식이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이 서구의 혁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가 지식을 결합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우리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래와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순수한 흥분이었죠. 우리가 한국에 처음 여행을 간 지 2년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중동 전역에서 온 농업 지도자들 앞에 있는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커다란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사막 꽃 피우기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사우디 전역에 퍼진 25개의 스마트팜들, 모래로 둘러싸인 초록색 생명의 직사각형들이었죠. 말을 시작하려니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팜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막의 독특한 거예요. 이 농장들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93%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첫 줄에 앉아있는 민우 씨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작년에 UAE로 이주해서 우리 연구부의 공동 책임자가 됐죠. 그 옆에는 하산이 앉아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농업정책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함께한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군중들에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말에 놀란 소리가 들렸죠. 지도자들은 보통 자신의 의심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외국 기술이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사막 농업에 관련 경험이 없는 작은 나라로 봤었죠.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어 이보다 더 기뻤던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농장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을 어떻게 견디는지, 물을 어떻게 끊임없이 재활용하는지, 수천 가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채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제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에 어떻게 열렸는지 말이죠. 제 발표 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의 장관들이 질문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식량 안보와 물 부족에 관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우리의 성공이 그들 나라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단지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를 넘어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한국에서 작동하는 것은 변화 없이는 여기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혁신 없이는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고요. 마법은 서로 다른 관점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나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농부들과 연구원들 옆에 앉아 있었죠. 2년 전 이 그룹들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서로의 문장을 마무리 짓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죠. 저는 제 친구가 된 이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연 이후로 제 세계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5번 더 여행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웠고 전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음식도 시도해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점이에요. 민우 씨가 일어서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건배,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의 건배는 저를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농업 기술을 찾아 한국에 여행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자신의 좁은 사고에서의 자유였죠. 제가 제 커뮤니티에 가져온 진짜 상은 단지 스마트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협력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레스토랑의 발코니로 나가고 있었어요.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며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항상 인간이 혹독한 환경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뜻밖의 파트너십과 열린 마음 덕분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죠. 멀리서 저는 우리 스마트팜 중 하나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서는 식물들이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사막의 밤에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죠. 한때 시장에서 수입된 채소만 봤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견학으로 우리 농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해외 일자리를 위해 떠났을 수도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우리의 식량 생산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남아 있었죠. 우리가 지은 것의 가치는 우리가 수확하는 채소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요.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편견을 제쳐두고 함께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내일 저는 또 다른 대표단을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죠. 저는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그들의 독특한 관점을 듣게 될 거예요. 배움과 나눔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2년 전에 제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고하고 편협하고 제 사고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요. 그때 제 세계는 얼마나 작았는지, 제 시야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 차가운 밤 바람이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사우디는 항상 변화해왔어요. 사막에서 대도시로 석유 의존에서 다각화된 경제로요. 이제 우리는 다시 변하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나라의 혁신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해결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사막은 단지 식물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꽃피고 있었어요. 가능성으로, 파트너십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꽃피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때 가장 큰 의심자였던 제가 이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을 꽃피운 스마트팜 그리고 두 나라의 지혜가 만나 이룬 기적을 보며 앞으로도 사우디와 한국과의 협력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